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올해 4점짜리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 풀이를 외워서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올바르진 않기도 하고 당장 뭐 시험 점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35번 같은 거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다가 지금 보니 좀 모르겠다든가 혹은 뭐 그냥 애초에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 들어와 버렸으니 한 문제 최소 15분 고민하시고 그거 넘었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뭐 넘겨도 되지 않을까 정도가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지금 못 푸는 거, 지금 여기서 막 꾸역꾸역 겨우겨우 푸는 거 시험장에서 솔직히 못 풀거든요. 최대한 많이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37번 볼 거예요. 37번. 일단은 요것도 3차 방정식 내용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다 끝낸 건가? 요거까지는 3, 4차였구나. 오케이. 지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1,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의 곱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뭐 알파랑 베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겠죠. 근데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뻘짓하지 말고 제가 일부러 써드렸거든요. 이 친구들을 봤을 때 근을 내가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계수 관계 써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이니까 대입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정도가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써져 있는 3차식이 생각보다 투명하게 보이죠. 뭐 gx 이렇게 준 건 아니잖아. 잘 보이긴 하는데 너 이거 진짜 인수분해서 근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쉽지가 않겠죠. 맞아요? 그러면 1이라는 근과 알파라는 근과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만약에 a가 1이면 여기서 근이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오른쪽에서 1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마저 지금 판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계수를 쓰자는 생각도 좀 애매합니다. 이 친구를 다시 전개를 쫙 다 한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랑 베타의 식을 만들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알파랑 베타 값을 찾기 위해서 대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여기 숫자를 당연히 뭐 네가 알고 있으면 뭐 2다 뭐 6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전개해서 근계수 쓰는 게 제일 낫는 게 맞지. 맞아? 근데 A를 모르니까 근계수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X에다 1을 딱 대입을 하면 식이 뭐 이렇게 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결과가 0이 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겁니다. 맞죠? 이 친구 있는 대로 계산을 다 하면 그냥 가능한 A가 2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냥 1이 근이었기 때문에 식에다 1을 대입했더니 가능한 A가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가능한 A가 2개면 당연히 케이스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1이라면 A가 2라면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A가 1이면 써져 있는 식이 딱 이렇게 생기고 2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허근 나오네.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밑에 걸로 가자. 여기 있는 친구 실근 나오는 거 내가 알고 있고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최종적인 근이 2랑 4인 걸 얻어서 2개 곱하면 8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 문제는 4점짜리 치고 솔직히 쉬운 편이긴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생으로 처음 보면 힘들겠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선 이런 친구를 봤을 때 A 값도 모르기 때문에 근계수를 쓰긴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인수분해를 생자로 때리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걸 꼭 선택지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38번 보자.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보면 3차 방정식은 A를 포함한 세 정수를 근으로 가는데요. 정수근이라는 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정수근을 갖는데 오직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친구는 3개, 두 번째 친구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그렇게 돼 있을 때 A, B를 찾읍시다 라고 돼 있고요. 첫 번째는 A가 근이라는 걸 알려줬죠. 맞아요? 문장을 읽어보면 A가 근인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근을 대입하는 게 기본 조건일 것 같아. 처음 써져 있던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 A가 3개, A 곱하기 A가 2개니까 A 또 3개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또 뭐 A,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지막은 마이너스 3a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만큼 해놓으면 첫 번째로 a에 대한 1차와 a에 대한 2차 정도로 식이 나눠져 있겠죠. 여기까지 크게 불만 없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너가 0이든가 아니면 이거 전체가 0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면서 보도록 할게요. a가 0이라면 아니면 두 번째 2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 얘가 0이라면 이렇게 두 개를 더 보는 거야.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 좀 그냥 감이 있잖아. 실제 시험장에서 0이 될까?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그럼 보통 보면 여기부터 보는 게 맞을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a가 0이라고 치면 나와 있었던 두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어떤 식이? 여기 있었던 이 두 식이 있죠? 근데 a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 있을 거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되죠? 짜잔 이렇게 만들어졌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뭐가 필요했냐면 너라는 친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돼.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여기서 이미 0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서 실근이 나오려면 B는 양수면 될까 음수면 될까? B가 만약에 양수면 예를 들어 뭐 x제곱 더하기 1이면 가능한 x는 뭐 i, 마이너스 i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면 허근이 나와요. 그렇죠? x제곱짜리 함수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실근을 가지려면 B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될 거야.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면 스탑을 하세요. 멈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수 괜찮겠지? 두 번째 친구 얘는 말이야 오직 하나의 정수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근이 될 수 있나 정도의 고민인데 일단 여기서 뭐가 나와요? 0이라는 근이 중근이 생겨버렸죠.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뭐가 나오게 되겠니? 실근 하나가 생겨버리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실근이 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요 b라는 친구가 그냥 0이어야 될걸? 그러니까 얘가 0이면 x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돼요? 0 하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친구는 다른 숫자를 가져버리면 뭐가 나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b가 0이어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게 있나?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보고 오시면 좀 이해가 돼요. 서로 다른 세 정수근 그렇구나. 정수근을 오직 하나만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근이 나온다면 x가 0,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b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쌤 근데 저기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면 정수가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문제 읽어보시면 두 정수 a, b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러려면 b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다. 결과적으로 a가 0인 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볼 거고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있어요. 두 번째 경우 2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 친구가 0이라고 치면 머릿속에서 얘를 딱 두고 생각을 해봐. 너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a, b를 결정할 수 있니?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a, b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관계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옆에다가 보라색을 하나 써볼까? 이 친구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b 대신에 뭐로 보겠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으로 보겠다. 이 정도 얘기야. 그럼 써져 있었던 그 식을 가져다가 b가 있었던 자리를 얘로 대체를 해서 집어넣어버려요. 오케이? b가 있었던 자리를 뭐 다 대체를 해서 집어넣어버리고 식 몇 개가 있어요? 좀 이제 이렇게 잠깐 해볼게. 여기 하나 있었죠? 밑에 하나 있었죠? 맞아요? 요 두 개의 b 자리에다가 대입을 너를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지금. 괜찮을까?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식을 가져다가 중요한 건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얘 인수분해하려면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가 필요하고요. 조립제법 쓰실 때 여기 이제 요게 없었다고 쳐봐. 1,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 마지막에 마이너스 3a죠. 너가 생각을 했을 때 a의 2차가 나올 수가 있니?
숫자를 곱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A를 곱해볼 생각 하셔야 돼요. 오케이? A를 두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얘는 A가 X가 0일 A일 때 근일 거고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지금 우리 첫 번째 위에 있는 요 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원하는 상황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오려면 너는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갖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돼야지 하면 잠깐만요. A를 포함한 걸 해야 되고 두 개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게 좀 중요하겠다. 여기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요 친구가 두 실근을 갖고 와야 되는 건 나도 오케이. 두 실근인 건 알았어. 근데 정확히 무슨 실근이야? 정수인 실근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적절하게 계산이 돼갖고 인수분해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게 3이려면 결국에 가능한 게 마일끼리, 마삼끼리 곱하는가 1이랑 3이랑 곱하는 거 말고는 3이 나올 방법이 없죠. 그게 아니면 정수가 다 깨질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보고 고민을 좀 하다가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 2개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수분이라서. 그럼 여기서 나오는 친구를 딱 잡으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마이너스 4x가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려면 4x 나와야 되지? 그렇게 되려면 a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2로 썼냐? 플러스 2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a가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2랑 2. 두 번째 친구 다시 봐야 되거든요. 원래 써져 있던 두 번째 식이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오직 하나의 정수 실근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2라면 a가 2라면 해서 가정을 하고 다시 식을 한번 써봤어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조립제법을 다 때렸더니 식이 깔끔하게 나오고요. 정수근 한 개가 잘 나와주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상황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또 다 해보면 여기선 정수근이 몇 개 나와요? 여기서 5 하나 나오고 여기서 2랑 마이너스 2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건 누구다?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요게 가능해지는 거라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위에 우리 관계식 있었죠? 여기다 대입을 해봐. 여기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A값은 얼마? B값은 마이너스 5야 계산할 수 있고 문제가 물어본 건 두 녀석을 빼달라 그랬어요. 빼시면 정답은 3입니다 하고 끝날 거거든요. 이 문제 이렇게 풀이가 끝날 거고 생각한 요 정도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그냥 들었을 때 내 생각에 계산이 조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야. 어떤 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되냐면 근을 언급하는 순간 대입하는 행동은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시작하는 순간 근데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냥 잠깐 고민을 좀 해. 이거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없고요. 그렇지? 근계수 쓸만한가? 그것도 없어요. 네가 할 만한 건 대입이니까 바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해갖고 식이 나오고 가능한 케이스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쪼개서 보긴 해야 되는데 나였으면 0인 부분을 사실 먼저 보진 않을 거다 이 얘기고요. 지금은 설명을 하니까 A가 0인 걸 먼저 구경을 시킨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웬만하면 두 번째 거 먼저 보고 두 번째 걸로 들어갔을 때는 관계식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들어갔던 게 그러면 너를 조립제법 하는 거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문자로 조립제법 하는 거 조립제법 된 친구의 결과를 두고 너는 정수분이 나왔으니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3을 만들어주기 위한 두 정수의 실근이 필요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 두 정수의 실근은 1, 3이든가 마일, 마3이든가 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졸리니? 서서 해 저기서. 그래서 거기서 가능한 A가 나머지는 순간 A에 따라서 다시 뭐 하시면 돼요? 식을 두 번 쓰시고 그 중에 안 되는 걸 찾아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아이디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넘어가서 39번 봐봐. 이거 조금 어려워.
자, x에 대한 3차식 fx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 물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거 있죠.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기본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기니디를 써준 이유가 뭘까? 쉽게 보라고. 그래서 얘가 기억을 이렇게 물어봐줘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너는 뭐 하면 돼? 얘부터 판단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우리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인수를 갖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행동하고 싶어요? 대입. 그럼 그게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F에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 식에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판단을 해봤어요. 1 넣었더니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래서 1을 진짜 넣어봤더니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0이 잘 나와줘요. 그러니까 참이겠죠. 기억을 보고 참인 건 판단이 됐어. 그리고 나서 니은을 봤더니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0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를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얘 인수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거든. 근데 지금 원래 이 상태에서 네가 조립제법 써서 1, 2a-1,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을 두고 얘를 조립제법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기억을 보면서 뭘 알았어요? 1을 인수로 가는 걸 알았지? 그냥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1을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니은에서 시작을 합시다. 근을 판단하려고 인수분해를 하면 1인 근 하나랑 여기 있는 2차식이 하나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2차식까지 식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굳이 빨간색을 더 써놓은 건데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2개여야 된대요.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2개여야 된대. 그러려면 생각을 좀 해봤거든. 원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오면 근이 전체 몇 개가 돼야 돼요? 여기서 1개고 여기서 2개가 생기면 기본은 3개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중근을 갖고 오면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나오는 거 맞지? 그럼 2개가 되는 거 맞죠? 아니면 다른 케이스 또 뭐 있어요? 얘가 2개를 갖고 올 건데 그 2개가 너랑 하나가 겹쳐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떻게? 여기 근은 1인데 여기 근이 1과 2야. 그러면 결국에 1이 중근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2개이려면 첫 번째 너가 중근을 갖든가 아니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서 2근을 가지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케이스가 그렇게 2개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판별식을 잠깐 쓰잖아. 요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잖아. 판별식을 쓰면 이거 절반의 제곱 a제곱이죠. 마이너스 4ab인데 거기서 없애고 b제곱 이렇게만 쓰면 되겠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이게 궁금한데 인수분해를 잠깐 하잖아. 그럼 얘가 a-b랑 a 플러스 b죠. 맞아요? 지금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써는 게 여기야. 아직 부호 판단 못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판단이야. 니은을 다시 읽어볼까? 니은이 뭐라 그랬냐면 a랑 b 걔네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a, b가 0보다 작으면 두 녀석을 더하면 0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녀석을 이렇게 빼면 0보다 크겠니 작겠니? 지금 요 b를 이항시키면 a-b는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금 a-b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요 상황 자체가 두 녀석의 합과 두 녀석의 차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얘가 음수야, 얘도 음수야 이렇게 준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고나 생각해보니까 너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적당히 고민을 해보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근을 몇 개 갖는다는 거야? 2개 갖는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니? 얘가 중근을 갖는 상황이 나오겠어?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돼야 돼? 결국에 이 친구가 1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케이스 2만 가능할 거다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1이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상황을 만족시켜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은 0이어야 되겠다 인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게 사실 니네가 집합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
얘가 갖는 의미를 좀 고민을 해봐. 봐봐.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 있었어.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가 1이라는 근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였어요. 1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면 니은이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을 썼더니 이 상황을 만족시키면 된대.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이 0인 걸 만족시키면 된대.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a, b가 어떤 a, b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걔가 하는 얘기는 너가 a, b를 잘만 꺼내오면 얘를 만족시킬 수 있니? 그냥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A, B에 대해서기 때문에 너가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잘 A랑 B를 꺼내온다면 실수 전체 영역에서 꺼내니까 가능할 겁니다. 정답은 참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어떤과 모든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올게. 이게 집합 2학기지. 원래 2학기 때 하는 내용인데 모든 예를 들어 A, B에 대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고 어떤 A, B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모든 A, B 같은 건 니네가 판단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 그냥 생각을 해본 거야. 아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는데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 이렇게 쓴 거야. 실수 A, B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수 영역에서 A제곱과 B제곱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모든 A, 모든 B를 다 잘 집어넣어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 될 수는 있겠죠. 맞아요? 모든 A, B에 대해서 이 상황은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떤 A, B는 이런 얘기가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거 만족이지. 뭘 집어넣고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 거야.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A, B를 고민을 해봐. 네가 A랑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맞아요? 뭐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운이 좋게도 A에다가 0을 집어넣고 B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만족할 때가 태어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A, B에 대해서 너가 가능하니 물어보면 A랑 B가 0이면 되니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얘를 만족시키면 좋겠는데 어떤 A, B에 대한 거다 보니까 잘만 가져오면 저 상황이 만족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졸리세요? 그래. 자 스텝 3까지 일단 볼게요. 그럼 이제 디귿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렵겠죠. F가 0이 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걔네들을 합치면 7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드는 A, B인데 정수 A, B의 모든 순서상 개수가 5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 일단은 니은 판단에서 인수분해를 끝냈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떤 케이스, 너보다 작다면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지우고 머릿속에서. 오케이? 인수분해된 친구를 딱 두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fx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마찬가지 얘기야. 여기서 근이 이미 하나가 나왔죠.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겠지? 얘가 근이 2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던 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합쳤더니 7이 나왔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이 상황에서 근이 얼마가 확정이야? 1은 확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아봤어. 그럼 얘네 둘을 합친 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길 바래요? 그걸 합쳤을 때 7이 되길 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건 1과 마이너스 2a를 합치는 게 얼마가? 7이 되면 좋겠다. 이거 만족시키려면 a는 마3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조건 2개를 딱 준 상황에서 a 값을 찾았습니다. a가 마3인 걸 알았으면 마3을 집어넣어서 9-b제곱이 양수길 바란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와중에 이 친구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가 1이라는 걸 근으로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얘는 1을 갖고 오면 안 돼. 뭐는 제외해야 돼? 1일 때 0이 되는 순간은 제외를 합시다.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걔가 0이 되는 상황은 제외를 합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a가 얼마였어? 마3이었죠. 그럼 a에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잖아 여기가. 계산을 하면 b제곱은 5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체크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내용은 9-b제곱이 양수여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b는 뭐 있어요? 마1, 마2, 0, 1, 2 여기까지만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로 고정? a는 마3으로 고정. 그리고 b는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순서상이 몇 개 나오겠어? 5개가 나와주겠죠. 최종적으로 참이 된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도를 한번 물어볼까?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된 것 같아? 몇 퍼센트요? 5% 넘어요? 10% 넘어요? 20% 넘어요? 그쯤에서 멈춘 것 같아? 유소리는? 30? 예빈이는? 왜 갑자기 항복을 하고 있어? 어? 수민이 니은에서부터? 디귿은 됐어요? 네. 정윤이는? 니은 절반까지. 하영이 디귿이 안 됐어? 디귿이야. 너도 디귿이? 그래 일단 기억은 다 됐죠? 아니요. 근데 그거 약간 반항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번 쭉 해볼게.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맞추기 되게 편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차 방정식 기준으로 근을 갖고 있는 상태가 몇 개밖에 없다 했지? 아, 됐어요. 알았어. 3차 방정식 기준으로 근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몇 개 있다 했었죠? 3개. 첫 번째 어떻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든가 아니면 어떻게? 근 하나에다가 중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근 한 개, 허근 2개 이렇게죠?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을 보고 기억은 했다고 치자. 근데 니네가 인수분해는 항상 돼 있는 거야. 인수분해까지 딱 하면 식이 어디까지 써져 있어요? fx라는 친구는 fx 어떻게 인수분해했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죠. x-1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로부터 해서 물어보는 걸 다 보면 될 거 아니야? 니은은 뭘 물어봤어요? 저런 상황이 있다고 치고 위쪽 상황 좀 무시해. 저런 상황이 있다 치고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럼 니은이 물어보고 있는 말 자체가 뭐야? 실근이 2개다가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 3개든가 아니면 근 하나의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중근을 뭐 했으면 좋겠다?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니은이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근이 x가 1인 게 이미 확정이죠. 요건 이미 확정이야.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주면 돼? 2개가 잘 나와주면 돼. 근데 너가 중근이든 아니면 근이 2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얘랑 같아지든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간다 치고 알파 베타가 같은지 아니면 알파가 1이랑 같은지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그래서 너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본 거였어. 그냥 여기서 판별식을 썼더니 절반의 제곱 a제곱이죠. 마이너스 두 놈의 곱이니까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이 판별식 자체는 또 불만이 없어요. 이 판별식을 쪼개놓으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썼는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어? 저 위에 있던 상황 보여요? a, b가 전부 음수라 그랬지? 맞아? a, b가 음수면 두 놈을 합친 거는 음수겠니 양수겠니? 당연히 음수겠죠? 이 친구 부호가 음수예요. 다시 a, b를 빼면 a가 지금 b보다 작은데 a, b를 빼면 음수겠죠? 이 친구도 부호가 뭐야? 음수야. 음수끼리 곱하면 부호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 자체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그건 무슨 얘기야? 이 친구가 알파 베타가 중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겠죠. 얘는 알파 베타 서로 다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아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지 여기 중근이 될 거 아니야. 판별 0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 중에 근 하나가 1, 2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야 중근이 짜잔 이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너의 근이 뭐다? 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1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근이기 때문에 그게 0이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니은이 만족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떤 실수 A, B에 대한 얘기거든? 어떤 실수 A, B?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킬 A, B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있어요. 이거 이제 너네 입장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요거를 그냥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거든. B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X제곱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같아질 때가 있는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아 이렇게 함수로 보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냥 네가 잘 집어넣어봐. 분명 존재는 할 거야. 얘는 어쨌든 실수 체계에서 다 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B에다가 0 집어넣으세요. 그럼 0으로 죽었겠지? A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A, B가 존재는 할 거야. 그러면 저 상황이 만족되긴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니은이 참이다 이 얘기한 거야 지금. 그 다음 디귿은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요거 이제 지워볼까? 요거 지우고 요렇게도 다 지우고 딱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결정된 상황이죠.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맞죠? 판별식은 너야. 이것까진 결정이 됐던 거잖아. 디귿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심지어 그 녀석들의 합이 7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양수여야 되겠죠. 판별식은 양수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거는 양수고 한 번 쓸까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양수여야 되고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일 거고 세 근의 합이 있대요. 여기서 근이 1이죠. 여기서 근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았지.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야? 근계수 관계 쓰면 마이너스 2a죠. 그럼 너랑 너를 합치면 세 근을 다 합친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세 근의 합은 1 마이너스 2a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합이 얼마면 좋겠다? 7이면 좋겠다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정이 되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만족시킨다는 건 9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b를 찾고 싶어까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가시면 틀린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상관이 없거든. 실제 시험에서 한 번 더 봐야 돼. 뭐까지 봐야 돼? 근데 그 와중에 판별식이 양수인 거 좋은데 만약에 너가 근이 1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중근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와중에 뭐까지 체크해야 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친구의 근으로 1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1은 존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1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무슨 얘기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이 뭐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a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마3인 걸 알고 있죠?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b라는 제곱이 0이면 안 된대요. 결국에 b제곱은 얼마면 안 돼요? 5면은 안 돼요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문제는 운이 좋게도 네가 찾고 있는 요 친구를 계산을 할 때 b가 정수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5가 안 나오죠 어차피. 맞아요? 근데 학교쌤이 이걸 5가 나오게 딱 좀 깔끔하게 만들어줘. 뭐 4 이런 거야. 그럼 너 b에다가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지금은 문제가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기억이 하고 있는 얘기로 인수분해는 그냥 하시고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황을 두고 각각의 상황에 조건에 맞게 좀 문제를 풀어놔야 되겠죠.
오케이? 그 얘기였어. 자, 오른쪽 거 이거 4점 너무 쉽기 때문에 빨리 보세요. 말로만 할게. 저번에 그래 나한테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써져 있는 걸 뭐 해요? 전개를 해요. 요거까지는 그냥 바로 올 수 있죠. 이렇게. 오케이? 전개가 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합은 근계수 쓰면 마 2야. 두 놈 곱의 합은 근계수 쓰면 마 3이야. 세 놈의 곱은 마 4야.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 이거겠죠. 이거를 실제로 전개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계산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한번 언급을 해줄게. 그리고 이거 정확히 따지면 고3 합통해서 한번 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땐 좀 많아요. 뭐 100개씩 전개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생각을 해봐. 첫 번째에서 네가 3을 꺼내고 두 번째에서 3을 꺼내고 세 번째에서 3을 꺼내면 얼마가 나와? 2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숫자 꺼내면 27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문자 꺼내고 숫자 꺼내면 얼마 나와요? 9 알파. 반대로 숫자, 문자, 숫자 이렇게 꺼내면 9 베타. 똑같아요. 숫자, 문자 꺼내면 9 감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감이 좀 와야 되는데 너 입장에서는 이거야. 숫자 꺼낼래, 문자 꺼낼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행동을 몇 번 한다? 3번 한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숫자 3번을 쫙 뽑는 건 구분 안 되게 바로 27이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입장에서 이번엔 숫자 2개, 문자 하나를 뽑을 거야. 문자는 구분이 되죠. 맞아요? 그럼 문자 하나를 알파를 뽑을 수도 있고 베타를 뽑을 수도 있고 감마를 뽑을 수도 있죠. 그럼 숫자 2개 뽑으면 얼마 나와요? 9가 나오니까 9알파, 9베타, 9감마겠지. 한 번에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에 이번에 문자 2개를 뽑을 겁니다.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문자 3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종류 문자가 있었는데 저기서 2개를 뽑을 거야. P로 뽑아야 되니 C로 뽑아야 되니? 찍어. P. 땡! C로 뽑으시면 돼요. 왜냐면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오겠죠. 그 3가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마지막 감마 알파에서 이렇게 3가지 나오겠지. 맞아요? 그거 그냥 쫙 써놓고 그 친구들은 어쨌든 문자를 2번 뽑았으니까 숫자가 몇 개? 하나만 나와서 3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문자 3개 쫙 뽑는 건 3C3이니까 1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3개 이렇게 끝. 이거예요. C로 뽑는 건 못하겠으면 하지 말고 그냥 전개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넘어가서 41번 봅시다. 그리고 이게 조금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41번, 42번이 둘 다 오메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41번 그냥 풀라고 하면 쉽게 잘 풀다가 42번 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오메가라는 모습이 좀 무섭게 생겼나 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주세요. 당연히 42번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허근 나오면 이제 오메가밖에 안 남았거든. 그걸 들어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지웠구나. 근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개? 3개. 허근이 존재했다는 건 실근 하나, 허근 2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친구가 그렇게 있을 건데 그 친구가 Z고 그 두 허근을 합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준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 방정식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인수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 안 되면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을 좀 해줘야 돼. 허근이 발생했다. 곧 실근 하나, 허근 2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써놓고 나서 눈으로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 1 집어넣었더니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 조립제법을 썼더니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요? 식이 하나 나와요. 너에서 실근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Z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아요? 얘를 오메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오메가라 써도 그냥 그게 그건 거야. 여기를 Z라고 부른데 지금 문제는 얘가 Z래. 또 Z 바래.
그럼 이 Z랑 Z바는 요 2차식에 뭐가 돼요? 근이 돼야 되겠지? 맞아? 근데 문제가 뭘 알려줬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야.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K죠? 결과적으로 K는 얼마야?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 2야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시험에서 얘를 오메가로 또 오메가 바로 써줬다고 오메가 어려운데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보고 오셨다 올게요. 42번. 오메가를 처리를 합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경화요거가 오메가를 항상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 복소수랑 오메가 그쪽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오메가를 사실 수업을 요 정도만 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들어올 친구들도 많아서 들었을지 어쩔지 모르겠네. 오메가 이런 거 했었죠. x 세제곱이 1이다라고 두고 오케이? 여기에 허근을 뭐라고 잡자? 오메가라고 잡자. 뭐 대충 이런 문제야 대부분. 그치? 그럼 이때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어? 무조건 넘겨서 일단 인수분해가 기본 세팅이다 했었죠. 그래서 너는 x-1 하나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게 0이야 이렇게 둘 거였고 여기서 나오는 건 실근이죠. 오메가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2차식이 근이 뭐다? 오메가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다른 식을 뭐라 부르면 돼? 오메가? 이렇게 부를 거였고 그 다음에 식을 내가 뭐 하자 그랬어요? 만들자 그랬어요. 외우지 말고 첫 번째로 얘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친구에게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고 너가 두 실근이기 때문에 두 실근에 대한 합은 얼마 나와야 돼요? 지금에서? 그렇지. 여기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 두 녀석을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이후의 식들은 너가 유도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메가를 줘버려.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푸는 애들 그냥 다 박살나거든요. 난 저기서 오메가를 쓰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일단은 3차식이니까 실근 없는 친구를 뽑아놔야 되겠죠. 그냥 기본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됐고요.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허근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까지 불만이 없지? 맞아? 앞쪽에서 실근, 뒤쪽에서 허근. 그 허근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오메가라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메가에 대한 식을 제작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서 나오는 친구니까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원래 최초에 있었던 3차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그치? 그래서 처음에 있던 거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한 게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식입니다.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은 것 뿐이야. 오케이? 두 번째로 너가 갖고 있는 요 2차식에다 오메가를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겠지. 두 번째 것도 썼어요. 그 다음에 근계수 써야 되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합치면 여기서 근의 합은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계수 곱하기 쓰면 얼마? 2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유도 과정을 지금 만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도 과정을 지금 만들기 힘들 것 같고 실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1 플러스 1 필마 i다라고 계산을 나중에 한 거거든. 이 부분은 잠깐 멈춰둘게. 이렇게 식을 제작을 해놓을게. 그리고 문제가 뭘 물어봐요?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전체 n제곱이 256이면 좋겠다 그랬지. 누가 봐도 뭐 하는 문제야? 뭔 규칙성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식을 적당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정리한다라는 건 어떤 대상으로부터 거듭제곱 꼴이 나오는 게 편하겠죠. 뭐 오메가의 거듭제곱이든 오메가 바의 거듭제곱이든 그 계산 과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어본 게 너야. 근데 내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처리하기 힘들어. 얘를 지금 처리하기 힘들다고. 맞아요? 그렇다고 깔끔한 오메가를 갖다가 이상하게 바꾸기도 애매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전개해야지 해서 전개했어요. 불만 없죠? 식전개 니네 편한 대로 하면 돼 원래.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하면 얼마야? 2네. 그럼 이 친구 2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죠? 맞아요? 요 정도 나왔으면 눈을 돌려야 돼 계속. 눈을 돌려서 볼만한 거 있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 친구들로 보자니 조금 애매해지는 게 2랑 마이너스 오메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맞아? 여기도 말이 안 되지. 그래갖고 이쪽에 눈을 돌렸더니 오메가를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2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오메가 바라는 친구는 2 마이너스 오메가야 되니까 오메가 바의 몇 제곱? n제곱이다까지 식 정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야?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 얘가 오메가 바의 n제곱이야. 그럼 오메가 바의 n제곱이 256이 되어라 이랬죠. 그럼 이제부터 실제 값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실제 값을 슬프지만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근을 오메가라고 부른 것 뿐이잖아. 근의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근의 공식을 쓰시면 요런 게 나와. 1 풀마 i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 부르고 둘 중에 하나 오메가 바라고 부르면 되겠죠. 누구로 설정을 하든 사실 상관은 없을 겁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까지 알았으면 있는 식에 집어넣어. 오메가 바의 제곱을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풀마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거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그냥 내 맘대로 1 풀마 i라고 잡았어요. 어쨌든 뭐 둘 중에 한 녀석을 오메가 바라고 치고 그거를 내가 그냥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친구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1이죠. 뒤에 거 제곱을 하면 플러스였던 친구든 마이너스였던 친구든 기본적으로 플러스고 i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뒤에 붙는 건 뭐가 나와요? 뒤에 붙는 건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2i가 나오고 마이너스였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i가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i 제곱은 얼마야? 마일이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지?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럼 결국에 얘가 계산이 되면 2i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2i든가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내가 다시 오메가 바 제곱을 다시 전체를 제곱을 하면 오케이? 전체를 제곱을 하면 2i든 마이너스 2i든 결론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마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오메가 바의 4제곱이 얼마다? 마 4다. 그럼 마 4를 갖고 256을 만들어야 돼요. 자,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13제곱. 모릅니까? 이런 8. 8 맞아요. 진짜요? 네. 근데 진짜 몰라? 윤슬이 몰라? 안 알려줬어 아무도? 대충 계산.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쨌든 일단 8제곱이에요. 그럼 2의 8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4라는 친구는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죠? 그럼 전체 몇 제곱만 해주면 돼? 4제곱만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는 그 과정 중에서 사라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은 오메가 바의 4제곱을 4제곱하면 256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원하던 친구는 뭔 얘기였어? 문제가 원하던 친구는 요 친구 전체의 n제곱이었으니까 누구? 오메가 바 전체의 n제곱이었으니까 4제곱의 4제곱은 얼마야? 4제곱의 4제곱은 16제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찾고 있는 애는 얼마다? 16이다. 대답하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 당신 안 하고요. 오늘 딱 해서 3차 방정식을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좀 모자라면은 다음 주도 하고 그냥 계속 좀 보강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빨리 해볼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그 다음 같은 식을 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걸 구해라 하고 있거든요. 크게 뭐 드는 생각은 없어요. 첫 번째 친구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걔네 갖고 이렇게 장난을 좀 치면 마이너스 8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를 찾아봐 이 정도거든요. 아무 생각 안 들죠 솔직히. 관계나 좀 구경을 하자. 1번식에서 근은요 1과 그 다음 뭔지 모르는 거 이거지. 맞아. 1 몰라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건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썼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요 정도 생각은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친구를 가져다가 다 집어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알파랑 베타는 앞에 2배씩 하고 있잖아. 맞아? 그에 비해서 감마는 혼자 빼고 있죠. 예를 들어 네가 알파를 1로 잡고 베타를 3으로 잡은 거랑 알파를 3으로 잡고 베타를 1로 잡은 거랑 결과가 어때요?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2번 식을 봤을 때 알파, 베타랑 감마는 구분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 자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셋 중에 하나가 1이잖아.
내 입장에선 알파가 1이라면 베타가 1이라면 감마가 1이라면 원래 3개로 나눠야 되죠. 맞아요? 근데 알파가 1이라면 하는 거랑 베타가 1이라면 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2개만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거고, 첫 번째로 감마가 1이라면 한번 쳐보는 거야. 그럼 감마가 1이면 여기서 감마가 태어나면 요 두 녀석의 근이 뭐가 돼요? 알파랑 베타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을 거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다 표현할 수 있겠죠. 두 근의 곱은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합과 곱이 표현된 상황에서 대입을 좀 해봅시다. 지금 너가 이렇게 있으면 2로 묶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감마죠. 맞아요? 근데 감마를 1로 잡은 거기 때문에 식 자체가 2, 두 놈의 합은 그대로 있고 빼기 1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합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제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1이 나온대요. 말이 되나? 말이 안 되겠죠.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오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허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가 실수거든요. a, b가 실수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돼요? 알파 아니면 베타가 1이었다 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면 나와 있던 식을 기준으로 지금 그냥 알파에 집어넣고 풀게. 알파 대신에 1 집어넣어서 2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쓰고 제곱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가져다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요? 허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실수든 허수든 해갖고 하나는 허수여야 계산이 허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허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알파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알파고 남은 친구가 베타, 감마 이렇게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는 누가? 너의 두 근이 베타랑 감마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이 어때? 둘 중에 하나가 허수이려면 나머지 하나도 뭐여야 돼요? 허수여야 되겠죠.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허수를 베타를 p 플러스 qi라고 두면 감마라는 친구는 p 마이너스 qi로 켤레근이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아, 두 녀석 다 허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써볼 거거든요. 2 그대로 쓰고 2 베타 쓰고 마이너스 알파까지 감마까지 쓸 거야. 대입을 하고 나서 봤더니 정리가 이렇게까지는 되겠죠.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을 다시 해봤거든요. 우리는 너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와야 돼. 맞아요? 그러려면 앞쪽에 있는 실수 파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얘가 실수 보고 여기가 허수 보잖아. 우리는 허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수 파트가 존재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얘가 계산을 했더니 어떤 뭐 네모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네모 플러스 세모에 i 이렇게 있으면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플러스 2배의 네모 곱하기 세모 i 이렇게 뜨겠죠. 근데 얘네들은 뭐 실수니까 그렇다 치는데 i가 살아있어야 되지.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81이지 i가 따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실수부가 죽어야 됩니다. 오케이? 실수부가 죽지 않으면 i가 태어나야 되니까.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0이 되려면 p는 마이너스 2일 거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얼마 돼야 돼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와야 되니까 3q가 곧 9여야 되겠죠. 그래서 q는 얼마다? 3이다. 부호는 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베타를 플러스로 감마를 마이너스로 그냥 잡았어요. 솔직히 상관이 없으니까. 이 친구 물어본 게 너거든요. 이거 전개를 한번 다 하면 전개를 알파라는 친구가 지금 1이었잖아. 집어넣으면 5일 거고요. 여기 베타 감마 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합차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전부 다 하면 65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고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된다? 문제를 찾아봤을 때 너의 근이 1이어야 되네 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구랑 누가 구분된다? 알파, 베타랑 감마가 구분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감마에 넣어볼까 아니면 알파, 베타에 넣어볼까 요 고민은 들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계속 이런 친구들 먼저 쓰는 건 안 되는 케이스를 먼저 보여주고
되는 케이스를 길게 쓰고 거기서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 너네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상식적으로 감마가 1이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느낌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알파나 베타에다가 1을 집어넣고 두 번째 케이스부터 시작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너네가 1이라면 식이 써질 거고 결국에 너가 제곱이 돼서 허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허수면 되는데 그러려면 둘 다 허수여야 되겠죠. 오케이? 허수 파트 표현해놓고 문제풀이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말해. 선우야, 첫 번째 거 이해돼요? 전체적으로 뭐? 이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4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세제곱은 1이다. 그 친구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식을 제작할 수는 있죠. 자, 제작하는 과정 한번 써놨고요. 유도하는 것까지는 표현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 4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문제가 뭐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니 이랬어. 안 쓰긴 했는데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괜찮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귀여운 참인 거 굳이 쓸 필요 없을 거고요. 니은식을 이제 보고 싶어요. 니은식을 칠판 좀 쓰고 올까? 니은은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 전체의 제곱이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전체의 제곱. 자,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괜히 썼다. 써져 있었는데 이거 역수 취하는 거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야, 그럼 오메가 분의 1을 만들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뭐 쓰고 싶어요? 뭐라고? 네 번째 만들면 되겠죠? 네 번째 가져다 넘기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야. 그러니까 이 친구 뭐야? 오메가 바야. 불만 없죠? 쓸 거 다 쓰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으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여기서 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이 친구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참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에 써져 있는 친구 너를 가져다 적당하게 계산 좀 해놔라 이거야. 써져 있는 식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원본이니까 그냥 고민하면 되겠네. 아이고 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누가 봐도 못 쓰고 싶은 마음? 얘를 가져다 넘긴 건가? 이 생각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는 오메가 바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얘를 썼구나 내가. 오케이. 계산 너무 생략해놨네. 네, 이 친구 계산하면 뭐처럼 보여요? 오메가 제곱에 n 제곱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계산을 좀 합시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친구가 뭘로 보여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전체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이 정도까지 써놓고 지금 오메가의 제곱을 가져다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가 보네? 오메가의 제곱 이거는 왜 쓴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볼게. 이렇게 갖다 둘게요. 오케이? 얘네가 같아지려면 언제 같아지니? 요 정도 궁금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왼쪽에 있는 친구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몇 제곱을 하든 플러스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맞아요? 얘네가 같아지려면 n이 뭐면 되니? 짝수면 되겠죠. 짝수면 이 친구가 짝수 제곱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생겨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정도 계산하시면 우리는 마이너스 1 맞죠? 짝수면 되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는 짝수 50개겠죠? 이게 정답은 뭐 맞다, 디귿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44번은 무난한 그 오메가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서 46번 좀 보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내가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건 좀 할 테니까 들어봐. 이해하는 건 어렵고 이해 한번 하시면 시험장에서 맞추는 것도 쉬워요. 얘는 번호가 30번이거든. 30번 문제거든 이게. 30번 문제다 보니까 지난번에 30번 하나 넘겼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풀만은 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pn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가 얘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항등식부터 세울 거야.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너라는 친구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치고 그거에 대한 몫을 qnx라고 잡는 게 불만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을 거다. 여기까지 한번 뒀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떠올리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써져 있는 내용이 이제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계속 가다가 1 플러스 x n제곱 빼기 64 이건데 얘가 결과적으로 뭐면 좋겠다?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게 qnx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항등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하거나. 근데 당연한 건데 너 이거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물어볼까? 이렇게 있었으면 x에 뭘 대입했어요? 1을 대입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했어. 1을 왜 대입한 거였어? 오른쪽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한 거였죠. 맞아요? 그럼 의미를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너라는 식의 근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오케이? 근을 대입을 하는 건데 얘가 문제가 뭐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근이 있어요 근데? 허근이 있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너의 근을 뭐라고 두고 보자? 너의 근을 오메가라고 두고 보자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얘 근이 오메가 다른 친구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 그거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다 죽어버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있었던 2차식의 한 근을 뭐라고? 오메가라고 치면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오른쪽이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왼쪽에 다 집어넣어 보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x 대신에 전부 다 뭘로? 1로 전부 바뀌어 있겠죠. 아니, x 대신에 오메가로 전부 다 바뀌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로 바꿔놓은 식이 이렇게 오메가로 바꿔놓은 요 식이 최종적으로는 0이어야 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상황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앞쪽에 붙어있는 요 곱하기 있지. 얘가 64가 나와야 되죠. 64를 빼면 0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너네들의 곱이 얼마다? 64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고요. 사실 내용이 흐름은 계속 똑같아요. 중간고사 때부터 항등식을 세웠으면 할 수 있는 거 두 개.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할 건데 개수 비교는 말도 안 되니까 수치를 대입할 거고 다만 오메가라는 수치를 갖고 와서 대입하겠다 이 정도겠죠. 그럼 여기까지 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나열이에요. 왜? 문제가 결국에 n은 5 이상의 자연수 n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들면 나열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너네가 생각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5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1부터 5까지 쫙 써져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선 그거를 좀 빼놓긴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근이라고 해버리면 요게 만들어지는 건 맞죠? 이 상황을 만족시켜주겠죠. 오케이? 이거 갖고만 생각을 할게. 우리 오메가 세제곱을 얼마로 본다? 1로 본다 이 얘기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1 플러스 오메가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도 그러려니 할 수 있고 오메가 세제곱은 좀 이따 1로 바꿀 거야. 오메가 4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로 바꿀 수 있지? 맞아.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가 또 된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몇 개? 2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몇 개? 2개.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몇 개? 아직 하나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을 좀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네가 n을 늘려간다고 쳐봐. 기본 꼴이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있었고 얘를 넘어가는 친구들은 다시 여기에 늘어나는 식으로 올라오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다시 거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3이 되겠지. 이해를 하세요?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3 있었어. 끊고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끊고 1 플러스 오메가 7제곱. 이렇게 끊는다 치면 얘가 뭘로 바뀌고 앞에 걸로 바뀌고 이 친구 여기로 얘 여기로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곡차곡 지수가 뭐가 될 거야? 늘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가 이해가 돼서 안 되면 너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 하시면 나오겠죠 언젠가? 적당히 10으로 가봤어요. 그럼 10까지 갔다는 건 1부터 10까지잖아. 맞아? 3개씩 묶으면 3개, 3개, 3개가 묶이고도 하나가 더 남았겠죠. 그럼 3개, 3개, 3개 묶이면 첫 번째 건 4개가 되고 그 다음 건 3개, 3개겠지. 이해하세요? 시은이 이해했어? 거짓말. 네, 진짜. 진짜 했어? 네. 손을 그냥 이제 졸리고 화가 나요? 이해했어? 어쨌든 그래서 10개 정도 갔더니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 3, 3 이미 다 나눠주고 마지막 첫 번째 거 다시 한 번이니까 4, 3, 3 이렇게 들어올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번 또 해봤거든요. 이 친구 계산을 쭉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11에다가 8이 나와요. 오메가 11제곱은 뭐 대충 오메가 제곱 정도로 바뀌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야? 얘는 오메가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얘가 정리가 되면 어떻게 식이 나와? 너는 오메가 제곱, 너는 오메가, 너는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나는 얘를 계산을 다 끝냈을 때 64가 나와야 되는 거지. 64가 나오려면 진짜 숫자를 건드리는 건 누구야?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은 뭐가 되면 돼요? 깔끔하게 지들끼리 사라져주면 되겠죠. 맞아요? 내 입장에서 누가 궁금해야 돼? 너가 언제 이 친구를 다 계산했을 때 언제 64가 나오지? 이 고민이 들겠죠. 맞아요? 그걸 지금 가려는 게 이 내용이었던 거야. 아, 결국에 얘가 2라는 친구로 바뀌니까 2의 6제곱이어야지 64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친구의 지수가 뭐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6개가 나오려면 얘가 6개려면 최소한 앞에 있는 친구가 6부터 시작일 거 아니야. 6, 6, 6 들어왔든가 하나 더 넘어가서 7, 6, 6 들어왔든가 하나 더 넘어가서 7, 7, 6 들어왔던가. 그렇지? 그렇게 3개밖에 없을 거고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6이 나와주려면 666 하려면 몇 개? 18개겠죠? 18개를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좀 박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오메가 18개래. 오메가 18개는 전부 다 계산하면 1로 바뀌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정리하면 64가 깔끔하게 나와줍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19를 그냥 궁금해서 넣어봤어. 766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20제곱에 64가 떴거든요. 숫자는 잘 떴는데 이 오메가 20제곱이 사라지겠니?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 또 안 됩니다. 다시 얘가 776이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오메가 21제곱에 64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서 21제곱은 또 깔끔하게 1로 사라져 주겠죠. 최종적으로 가능한 애는 18과 20이다 해갖고 정답은 둘을 합친 38 요게 정답이겠죠. 오케이? 문제풀이는 그렇게 갈 거고요. 난이도가 30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2차 함수 문제들 30번 아닌 것만 해도 니네 죽어놨단 말이야. 그거에 비하면 얘 되게 쉬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가 진짜 풀기 힘든 이유는 항등식을 세워두고 나서 갑자기 오메가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근데 니네는 내신 시험이니까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케이? 이렇게 이상하게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친구를 나눠 떨어져라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때는 오메가를 떠올려서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오메가에 대한 문제풀이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일 거고요. 이 친구의 고난은 여기까지야 사실. 그 밑에서 나열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만 18번을 다 하는 건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가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정답에 근접해 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라스트 47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 하면 3차 방정식이 끝입니다. 연립보동식 나중에 해야지 뭐. 47번 보세요.
요거 도형 문제긴 한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 친구도 딱 키워드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문제는 넓이랑 둘레를 각각 S랑 L로 표현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가 4야. 그냥 문제 이렇게 할게. 여기가 4인 건 나도 알았어. 그리고 얘는 원이 지금 똑같은 원이거든, 크기가. 얘가 또 지름이고. 그럼 여기 반지름 2배인 2R, 여기도 2R인 건 나도 알잖아. 맞아? 요렇게 요렇게 떨구면 여기가 4인 것도 나도 알죠. 그럼 도대체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이런 궁금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그림은 똑같이 두고 딱 하나의 행동만 더해서 밑변의 길이만 깔끔하게 표현을 하면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만 잘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이죠. 노란색 길이를 알아내면 밑변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혹시 몰라서 언급하는데 이거 90도인 거 알고 계시죠? 중심과 원주각 2배. 그럼 여기서 밑에 상황처럼 해서 중심끼리 연결을 한번 쫙 그어주자. 오케이? 이렇게 그어줬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봅시다. 이 BC 전체를 찾자니 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심을 연결을 하면 얘네들은 말이야 반지름과 반지름을 합친 꼴이 되겠지. 맞아? 요 전체 길이는 얼마야? 2R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뭐 R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4면 여기도 4고 여기도 4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건데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절반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2겠죠. 오케이? 얘가 2면 전체가 R, 여기가 2니까 요 남은 길이 뭐야? R-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R-2인 걸 알았으면 우리 지금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직각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거 맞아요? 얘가 1일 때 여기가 2R이니까 1대 2고 여기도 1대 2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노란색 길이는 그거의 2배를 붙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노란색이 2배 붙은 걸 알았으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높이 길이마저도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어. 식에 대한 표현 그냥 뭐 하면 되냐? 넓이 구할 수 있도록 식계산 좀 때리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이 구할 수 있도록 식계산 좀 하시고 그거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고 방정식 풀어내면 반지름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다? 반지름 나왔으니까 문제가 삐디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직각삼각형 활용해서 갈 거라서 진짜 길이들을 찾아놓고 피타고라스 쓰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그냥 어떻게 가져가자고? 여기 있는 계산을 못하겠어요 하시면 들고 저한테 오세요. 대신에 계산을 써서 오세요. 알아듣겠니?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몰라요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다? 선을 떨궈서 90도 만드는 건 사실 누구나 보조선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문자가 필요하니 중점을 연결하는 보조선이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 하나만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